네, 원리합계 개념 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선생님이 지금 알려주는 것만큼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선생님 부탁을 드릴게. 원리합계라는 것은 원금과 리는 뭐냐면 이자거든. 이자. 그러니까 리자였던 거지. 그 리자를 두음 법칙의 이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이제 원리합계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원금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저축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내가 매달 10만 원씩 통장에다 넣잖아. 그러면 10만 원 넣으면은 그거에 대한 이자를 나한테 은행에서 주게 되겠지. 그래서 내가 넣은 돈과 이자의 합계가 어떤 식으로 계산될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원리합계라고 한다는 거야. 근데 그 이자가 붙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 달리법하고 복리법이 있어.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복리법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복리법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시험 문제 잘 나오지 않아. 근데 어쨌든 복리법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거긴 한데 달리가 언제 나올지 모르고 달리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건 아니니까 달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이것만큼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부탁. 오케이? 그럼 설명할게요. 단리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거야.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다. 예를 하나만 딱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첫 달에 1월 초에 10만 원을 넣었다고 하자. 10만 원을 넣었다고 하자. 그러면은 이자가 한 달에 10%씩 붙는다고 할게. 와 대박이거든 이거는. 어쨌든 이자가 한 달에 10%씩 붙는다고 할게. 그러면은 10만 원의 10%는 얼마야? 10만 원의 10%는 10만 곱하기 100분의 10을 하면 되잖아. 뭐가 되죠? 1만이 돼. 1만. 10만 원의 10%는 1만 원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2월 초에 이 10만 원의 10%인 만 원을 추가로 준다는 거야. 만 원을 추가로 준다는 거야. 그러면은 3월 초에는 나한테 얼마를 줄까에 대한 이야기인데 봐봐. 2월 초에 내가 11만 원이 여기 통장에 들어갔어. 근데 통장에 지금 얼마 있어? 11만 원 있잖아. 그러면 여기 또 한 달 동안에 10% 이자를 붙는다고 하면은 그 11만 원에 대한 이자를 줘야 될까? 아니면은 여기 처음에 냈던 1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줘야 될까? 그게 뭐냐면 달리법이라는 거야. 뭐냐면은 복리라는 것은 이렇게 뭔가 이자가 주어지게 되면 11만 원에 대한 이자를 다음 달에 준다는 게 복리. 단리는 뭐냐면은 처음에 내가 냈던 이 원금 10만 원에 대한 이자만 주는 게 달리라고 생각하면 돼.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달리법으로 주게 되면은 3월 초에도 그냥 10만 원에 대한 이자 만 원만 추가로 더 주게 되겠죠. 그러니까 만 원을 몇 번 더 있는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3월 초에는 10만 원에다가 만 원을 몇 번 주게 돼? 2월 초에 한 번 줬고 3월 초에 주게 되면은 만 원을 2월 초에 한 번, 3월 초에서 총 2번 주게 되겠죠. 그래서 1만 원을 2번 주겠구나. 그러면 4월 초에는, 5월 초에는, 6월 초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다고. 쭉쭉쭉 갔을 때 12월 초에는 당신한테 얼마를 줄까? 총 얼마를 줬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거는 이게 여기 2월 초에 만 원, 3월 초에 만 원을 2번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게 되면 우리가 규칙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잖아. 2월에 만 원 줬고 3월에 만 원을 2번 줬으니까 12월에는 만 원을 몇 번 줬을까? 11번 줬겠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0만 원에다가 12월 초에는 만 원을 11번 줬겠구나. 그러면은 그 다음 해 1월 초, 그 다음에 1월 초에는 결국은 10만 원에다가 만 원을 몇 번 줬을까? 이때 11번 줬으니까 최종적으로는 만 원을 12번 주게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으면 달리법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만 기억했으면 좋겠다. 단리법이라는 건 원금에만 이자가 붙게 되고 그 원금에 대한 이자를 한번 계산한 다음에 걔를 몇 번 더했지 정도를 고민하면 되겠다. 이런 게 이제 달리법. 괜찮습니까? 마찬가지 방식으로 복리법도 한번 적용해볼게. 복리법이라는 것은 1월 초에 같은 방식으로 10만 원을 넣었다 할게. 10만 원을 넣었다 할게. 그리고 다달이 10%의 이자가 붙어. 10%의 이자가 붙는다는 것은 10% 증가한다는 거야. 봐봐. 그러면 우리가 10% 증가한다. 그러면 우리 곱하기 몇 한다고 배웠죠? 10% 증가하면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10을 한다고 배웠잖아. 아니? 그러면은 여기 10만 원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10을 곱해가지고 2월 초에 내가 갖게 된다는 거야. 2월 초에는 10만 원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10을 갖게 된다는 거지. 맞습니까? 이거 한번 계산해볼까? 분배하면 2 곱하면 10만 그리고 2 곱하면 더하기 1. 10 더하기 1 똑같네, 그치? 뭐 그렇게 된다는 거야. 단리법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조금 편하고 독립법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해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그냥 계산을 할 뿐인 겁니다. 맞습니까? 복립법을 할 때는 3월 초에 내가 갖고 있던 이 이자까지 포함한 이만큼에서 여기다가 10% 증가시켜. 뭐 한다고? 여기다가 10% 증가시킨다고. 단리에서는 여기에다가 10%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던 그 10%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더하는 거야. 그게 단리. 복리는 뭐냐면은 원금하고 이자를 더한 거지. 그게 내 통장에 있잖아. 그 내 통장에 있는 이 돈에다가 10%를 증가시킨다고. 여기에 이자가 붙는다. 당연히 복리가 유리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10%를 증가시키니까 여기에다가 뭐 하면 되는 거야? 1 플러스 100분의 10을 곱하면 되는 거야. 아니? 그럼 여기다 1 플러스 100분의 10을 곱하면 1 플러스 100분의 1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10이니까 그런 걸 우리 뭐라 불러요? 제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10만 원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10에 제곱을 해가지고 3월 초에 갖게 되는 거지. 맞습니까? 여기에 뭔가 규칙성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아니? 그러면은 12월 초에는 내가 얼마를 갖게 될까? 10만 원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10에 3월의 제곱이니까 12월 초에는 11제곱을 갖게 되겠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는 12제곱을 갖게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규칙성을 작성할 수 있으면 된다 하는 것 정도를 우리가 원리합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두 학생 중에서 적립금의 원리합계가 누가 더 얼마나 많은지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소연이가 얼마가 되는지 민영이가 얼마가 되는지 구한 다음에 둘 중에 누가 더 많은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소연이는 월 이율이 0.6%야. 0.6%씩 증가니까 1 플러스 100분의 0.6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100분의 0.6은 분자분모의 10을 곱하면 1 플러스 1000분의 6이 되죠? 그럼 이 1000분의 6은 뭐야? 1000분의 1006인 거고, 그래서 1.006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 여기 힌트가 있어요. 이렇게. 소연이는 저걸 이용해서 계산하라는 거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연이는 1 플러스 100분의 0.6, 즉 1.006이 뭔가 공비가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달이 얼마씩 낼 거래요? 10만 원씩 낼 거고 24개월 동안 낼 건데 잘 읽어야 돼. 1개월마다 매월 초, 그러니까 1월 초부터 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꺼낼 거냐면은 24개월 말에 꺼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적금하는지 이거 그림을 통해서 잘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1월 초에 내가 얼마를 넣는다고? 10만 원을 넣는다고. 그러면은 이 10만 원이 언제까지 갈 거냐면은 여기까지 갈 거야. 여기까지 가서 찾을 거라고. 그럼 그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게 한 달마다 몇을 곱해줘야 돼? 1.006을 곱해줘야 돼. 그러면 2월 초에는 이게 10만 원이 1.006을 한 번 곱해줘야 돼. 복리로 가니까 3월 초에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다시 1.006을 곱해줘야 되거든. 그럼 3월 초에는 10만 원에다가 1.006에 제곱을 해줘야 돼. 맞습니까? 쭉쭉쭉 가서 이게 그럼 24월 초에는 어떻게 낼까를 너희들이 보시면 됩니다. 2월 초에는 한 번, 3월 초에는 두 번. 그럼 24월 초에는 몇 번 곱해야 돼? 23번 곱해야겠네. 그럼 얘는 10 곱하기 1.006에 23번 곱해야겠네. 근데 우리가 이때 찾는 게 아니잖아. 이때부터 다시 한 달 뒤인 24월 말에 찾는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붙어가지고 어떻게 된다? 10 곱하기 1.00006에 24제곱.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넣었던 1월 초에 넣었던 돈이 24월 말이 되면은 요게 된다는 거야. 그럼 내가 찾게 되는 돈은 요거라는 거지. 맞습니까? 근데 소윤이가 1월 초에 10만 원만 낸 게 아니라 또 어떻게 낼 거냐면은
매달 10만 원씩 넣는다고 했으니까 2월 초에도 내가 10만 원을 넣을 거야. 2월 초에도 10만 원을 넣을 거라고. 그러면은 2월 초에 넣은 10만 원은 이때 가면 얼마가 되냐는 거지. 이때 가면 얼마가 되냐는 거지. 1월 초에 넣은 거는 24번 곱했으니까 2월 초에 넣은 거는 몇 번 곱할까? 23번 곱하겠구나. 10 곱하기 1.006에 23제곱이겠구나. 마찬가지 방식으로 3월 초에도 10만 원을 넣을 건데 그때 넣은 10만 원은 이때 가면은 1.006을 22번 곱해야겠구나. 10 곱하기 1.006에 22번이겠구나. 그럼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한다고? 매월 초에 넣으니까 24월 초에도 어쨌든 10만 원을 입금할 거라고. 10만 원을 입금할 거라고. 그럼 그때 넣었던 10만 원도 어쨌든 간 한 달 동안 이자는 붙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이때 넣었던 10만 원은 그 10만 원에다가 1.006을 한 번은 곱해야겠구나. 맞니? 그럼 그 전 거는 몇 번 곱했으니까 2번 곱했겠지?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원금과 이자의 합계 총합 요게 원리합계가 되는 거야. 요게 원리합계가 되는 거야. 우리 뭐 해야 돼?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해줘야 돼. 근데 얘를 더하려고 보니까 네가 뭐가 되는 거야? 첫 번째 항이 되고 그 다음 항으로 올라갈 때마다 어떻게 돼요? 곱하기 1.006을 하는 거 보입니까? 그래서 너희들을 더하는 과정이 첫 항이 10 곱하기 1.006 10 곱하기 1.006 그리고 공비가 1.006 그리고 항의 개수가 1제곱부터 24제곱까지나 그래서 항의 개수가 24개 항수가 24개인 등비수열의 합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윤이가 갖게 되는 그 원금과 이자의 총합이 이걸 더한 거 등비수열의 합이 된다는 거지. 그냥 계산만 하면 됩니다. 계산할게요. 스르 뿅 공비 1.006 빼기 1분의 첫 항 10 곱하기 1.006 10 곱하기 1.006 곱하기 공비의 24제곱 빼기 1 1.006에 24제곱 빼기 1 당 계산하시면 됩니다. 교과서 문제고요. 계산기 문제 아닙니다.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1.006의 24제곱은요. 여기 1.15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1.006 빼기 1은요. 1만 빼면 되니까 0.006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10 곱하기 1.006 곱하기 1.006의 24제곱을 1.15라고 했으니까 1.15 빼기 1이니까 이게 0.15가 되어요. 0.15가 되어요. 그냥 계산하세요.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뭔가 약분하면서 계산이 조금 되긴 할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그 계산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저는 계산했습니다. 당신들 계산해보세요. 계산하면은 251.5가 나와요. 251.5가 나와요. 251.5. 그러면 251.5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만 단위니까 251만 5천 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윤이는 이렇게 매달 10만 원씩 넣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251만 5천 원을 찾게 된다. 251만 5천 원을 갖게 된다. 5천 원을 원리합계로 갖게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민혁이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열심히 읽어보시면 민혁이는 매달 20만 원씩 넣고 이율이 0.5%랍니다. 1.005를 곱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1월 초에 20만 원을 넣을 겁니다. 그러면 2월 초에 20만 원 곱하기 1.005가 되겠죠. 2월 초에 한 번 곱했으니까 12월 초에는 11번 곱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곱하니까 얘는 쭉 와서 20 곱하기 1.005를 몇 번 곱할 거다. 다시 2월 초에 한 번 곱했으니까 12월 초에 11번, 여기서는 12번 곱하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맞습니까? 2월 초에도 뭔가 20만 원을 넣고 쭉 와서 뭔가 곱해질 거야. 언제까지? 12월 초까지. 그때도
20만 원을 넣고 한번 곱할 겁니다. 스르뿅. 여기는 20 곱하기 1.005의 1제곱. 맞습니까? 그러면 네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첫 항. 첫 항. 그 공비는 뭐가 되는 거야? 공비는 1.005. 그리고 개수는 1제곱부터 12제곱이니까 12개. 맞니? 바로 공식 적용. 공비 1.005. 1.005 빼기 1분의 첫 항은 너 20 곱하기 1.005 곱하기 1.005의 항의 개수 12개 빼기 1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1.005의 12제곱은 1.06이니까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된다는 겁니다. 계산하면 몇이 나오냐면요. 241.2가 나오더라고요. 241.2라는 것은 241만 2천원이라는 겁니다. 241만 2천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 소연이가 많이 갖고 있어? 아니면 민혁이가 많이 갖게 돼? 소연이가 얼마 더 많이 갖게 됩니까? 10만 원 정도? 아, 소연이가 10만 3천 원 더 많이 갖게 되네요. 소연이가 얼마 더 많다? 10만 3천 원 더 많다. 10만 3천 원 더 많다. 이렇게 하면 이게 답이 되겠네요. 괜찮죠? 여기 계산이 어려운 애들이 있으니까 선생님 계산도 따로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갑니다. 일단은 분자부터 계산. 10 곱하기 1.006 곱하기 1.006의 24제곱을 1.15라고 했으니까 이만큼 1.15에서 1을 빼면은 0.15가 됩니다. 그리고 분모도 1.006 빼기 1이니까 이게 0.006이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요거를 곱하기 1000을 해서 분모의 소수를 일단 없애고 시작하거든. 그러면은 분모가 어떻게 되냐면은 6분의가 돼. 그리고 분자도 요거 3칸 이동해서 1006으로 바꿀게. 근데 10 곱하기 1006 곱하기 0.15 0.15 아직도 살아있네. 귀찮다. 여기 6이 있고요. 맞습니까? 조금 애매하니까 이거 10 너 여기다가 해주자. 그러면 이게 1.5가 돼요. 1.5. 그리고 아직도 안 끝났어? 10을 또 곱할까? 10을 곱하면은 얘 곱하기 10을 해주게 되면은 제가 15가 돼버리죠. 1006 곱하기 15. 그리고 얘는 60이 된다. 맞습니까? 그럼 약분이 조금 깔끔하게 되거든. 약분이 이렇게 약분하면 4가 나와. 1006 나누기 4하면 되잖아. 그치? 다시 2로 약분하면은 503을 2로 나눕니다. 그러면 503 나누기 2는 250 1.5 이 정도는 가능하잖아.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하나 더 계산할까?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전히 문제에 1.005의 12제곱 몇이라고 나와있어? 1.06이라고 나와있어. 그럼 1.06에서 1을 빼면은 쟤는 뭐가 될 거야? 0.06이 될 거야. 20 곱하기 1.005 곱하기 얘가 1.006이니까 여기서 1을 빼면은 0.06이 된다. 문제에 써있어요. 1.06이라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1.005에서 1을 빼면은 0.005가 된다. 분자 분모에다가 1000을 일단 곱한다. 1000을 곱한다. 그러면은 여기 5만 남고 여기도 소수점 다 사라지고 1000이 해주게 되면 20 곱하기 1005 곱하기 0.06 얘는 아직 안 살아서 좀 불편하네. 여기 5가 있고 약분을 먼저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 약분 얘를 약분할까? 얘를 약분할까? 그럼 마음대로. 근데 이거 약분하고 싶어. 201이 됩니다. 201. 그럼 이제 분자만 계산하면 되니까 20 곱하기 201 곱하기 너를 100분의 6이라고 쓰자고. 100분의 6. 그러면 또 여기서 약분해 가면 돼요. 이렇게 약분하면 5가 나오죠. 더 이상 약분 안 되거든? 그럼 계산하면 되지. 뭐야?
5분의 둘이 계산하면은 1206이 된단 말이야. 1206을 5로 나누면 된다. 5, 2, 10, 20, 4, 20, 6, 1, 5, 1, 2가 되죠. 그래서 241.2, 241.2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 과정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세요. 됐죠? 네, 하겠습니다. 민준이가 매달 200만 원씩, 매년 200만 원씩 적금을 할 거래요. 근데 연이율이 4%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4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 계산하면은 1.04거든? 힌트가 있어요. 여기 1.04 나와 있잖아. 아, 곱하기 1.04를 하면 되는구나. 공비가 약간 1.04 같은 느낌이겠구나. 뭐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매년 얼마씩 낼 거라고? 200만 원씩 낼 거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연도에 200만 원을 낼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그 다음에 얼마가 될 거야? 200만 원에다가 1.04를 곱한 게 되겠죠? 아, 2년 초에는 1제곱이 되네. 그러면 이게 쭉 가서 10년 초에는 몇을 곱하게 될까? 9번 곱하겠구나. 근데 우리는 10년 말에 찾을 거니까 이때는 이게 얼마가 된다는 거야? 200만 원에다가 1.04를 몇 번 곱한다? 아, 다시 2년 초에 한 번. 그러면 10년 초에 9번, 1년 더 했으니까 10번 곱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요. 괜찮습니까? 근데 얘는 문제가 조금 다르다. 잘 읽어야 돼. 뭐라고 나와있니? 봐봐. 첫 해에 200만 원 적금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전년도보다 4% 많은 금액을 적금한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때 적금하는 금액이 이 전년도보다 4% 오른 금액을 적금한다는 거야. 근데 이때 얼마 적금하게 되냐면요. 200 곱하기 1.04를 적금해요. 오잉? 얘랑 가격이 똑같네? 그럼 얘가 결국 여기까지 왔을 때 갖게 되는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서 이만큼 온 거랑 여기서 이만큼 온 게 결과가 똑같잖아.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200 곱하기 1.04의 10제곱이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면은 3년 초에 이때 내가 적금하는 금액은 전년도보다 다시 1.04, 전년도보다 4% 높은 금액을 적금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 적금했으니까 그때는 여기다가 다시 1.04를 곱해서 200 곱하기 1.04의 제곱이 될 텐데, 봐봐, 여기 있던 게 전부 다 1.04의 제곱이었겠죠. 그럼 너도 여기까지 오게 되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다? 200 곱하기 1.04의 10제곱이 된다 이거지. 맞습니까? 그럼 마찬가지 방식으로 10년 초에도 뭔가 적금을 하게 될 텐데 그 결과는 얘네랑 다름이 없을 거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10년 동안의 원리합계 요만큼 총액이죠. 요만큼 총액이잖아. 이번에 규칙이 조금 다르네. 규칙이 어때요? 그냥 이걸로 계속 똑같아. 전부 다 똑같아. 똑같은 걸 몇 번 더 했는지만 체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봐봐. 1년 초에 한 번 넣었고 2년 초에 한 번 넣었고 3년 초에 한 번 넣었으니까 여기까지는 3번이지. 그럼 10년 초까지 넣게 되면은 몇 번 넣게 되는 거야? 10번 넣게 되는 거지. 아, 그러니까 너가 몇 개 있다? 네가 10개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200 곱하기 1.04에 10제곱이 몇 개 있다? 10개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표를 그릴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 표를 이런 식으로 그릴 줄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1.04의 10제곱을 1.48이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계산하면은 그냥 2,960만 원이 된다. 이게 정답이에요. 네, 한번 잘 체크해 보도록 합니다.